자, 이제 두 번째 열평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할까요? 열평형이란 무엇인가? 열평형이 이루어지기까지 열은 어떻게 이동하는가?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의 온도 변화 관찰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 그래프의 모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지금 요 그림, 실험을, 시간이 많았으면 실험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이게 실험을, 교실에서 그래도 선생님이 시범을 약간 보여주긴 했어요. 자, 일단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실험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많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자, 더운 물을 받아놨는데 조금 있다가 물이 어떻게 되죠? 네, 바깥에 있는 온도랑 내가 여기 있는 온도랑 같아지는 거예요. 식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약 먹을 때 바깥에 뜨거운 물을 큰 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아놓고 엄마가 어떻게 해주냐면 냉장고에 넣었던 한약을 이 큰 컵에다가 딱 집어넣은 다음에 한 1분 정도만 집어넣어도 그 안에 있는 냉장고에 차가웠던 한약이 어떻게 돼요? 맞아요. 따뜻해져요. 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그려볼게요. 자, 큰 컵에다가 맞아요. 뜨거운 물을 넣어놓고 뜨거운 물 예를 들어서 100도씨로 끓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엄마가 어떻게 해요? 맞아요. 여기 이렇게 해갖고 요거 한약은 어때? 차가워요. 찬 한약을 요거다가 넣어놓고 이 한약을 여기에 1분간 둡니다. 1분간. 그러면 나중에 차가운 한약이 어떻게 되나? 네, 따뜻해지는 거예요. 따뜻해지죠. 그쵸? 그랬을 때 그때 온도 변화는 그러면 너희들은 얘 100도씨는 어떻게 돼요? 얘는 좀 식어요. 좀 식어. 그치?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이런 개념인 거예요. 뜨거운 물에 뜨거운 것은 내려가고 찬물의 온도는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쓸게요. 더운 물의 온도는 내려간다. 그치? 그래프로 보니까. 그 다음에 찬물의 온도는 올라간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 우리 아까 이런 얘기 하나 있었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열을 가하면 온도가 상승하고 열을 뺏기면 온도가. 자, 열을 가한다는 얘기는 얻는다라는 얘기예요. 얻는다. 자, 그러면 뺏긴다는 얘기는 뭘까요? 잃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서 온도가 내려갔다라는 거는 아까 뭐였어요? 온도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야. 열은 온도를 변화시킨다. 이것만 머릿속에 읽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얻으면 온도는 올라가고 잃으면 온도는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온도가 내려갔어요. 결국은 어떻다라는 얘기일까요? 결국은 온도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열을 뺏겼다, 잃었다, 이 얘기예요. 이걸 연결시킬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찬물은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이라고 하면 열 에너지라고 해야 되죠. 선생님이 여기를 정확하게 표시하겠습니다. 열 에너지를 뺏겼다. 여기는 열 에너지를 얻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렇구나. 그럼 봐요. 한쪽은 뺏겼고 한쪽은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열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열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맞아요. 열 에너지가 여기에서 뜨거운 물에서 여기서 열의 이동이 일어났다. 열 에너지 이동이 일어났다. 열이 이동했다 해도 돼요. 열이 이동했다 또는 열 에너지가 이동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열의 이동 방향, 자, 열 에너지, 자, 그러니까 열은 이렇게 느껴지는 거라 열의 이동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열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된 것이다. 열의 이동 방향은 맞아요. 더운 물에서
어디로 갔다? 찬물로 갔다. 자, 왜 그랬을까? 어느 쪽이 열 에너지가 많아서? 맞아요. 더운 물이 당연히 열 에너지가 많죠. 그래서 열 에너지가 많아요. 많다. 그리고 얘는 열 에너지가 적다. 그래서 우리는 열 에너지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열 이동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에너지가 이쪽으로 전달되는 걸 열의 이동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다. 이 개념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입자의 운동 상태는 각각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볼까요?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온도가 높은,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온도가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열 에너지가 많으면, 그렇죠.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죠. 그러면 입자 운동이 어떻게 돼요? 입자 운동이 활발합니다. 입자 운동 활발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에서, 자, 더운 물이에요. 더운 물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자, 더운 물과, 요거 제가 선생님 여기를 표로 만들어서 좀 보여줄게요. 더운 물과, 여기 찬물이 있어요. 그래, 이렇게 할까요? 찬물이 있습니다. 누가 더 열 에너지의 양이 많을까요? 열 에너지의 양이, 맞아요. 이쪽이 더 많겠죠. 더운 물 쪽이 더 얘에 비해서 많다. 적다. 얘네들은 반드시 비교하셔야 됩니다. 비교해야 돼요. 네. 그러면 온도도 비교입니다. 누가 더 높을 거예요? 비교죠.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할 거예요. 온도가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이렇게 높죠. 얘가 높다, 낮다. 그쵸?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열의 이동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열의 이동은 어디에서? 더운 물에서 찬물로 돼요. 자, 그러면 어느 쪽이 입자 운동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자, 입자 운동 상태는 얘는 활발했어요. 얘는 얘는 약간 둔했죠. 누구에 비해서? 얘도 비교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비교해야 돼요. 얘는 좀 둔했어요. 자, 그런데 열 에너지를 받으면서 점점 얘는 어떻게 될까요? 활발해지는 것이 둔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둔했던 것은 얘가 어떻게 될까요? 활발해지는 현상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분석하고 요거를 말로 쓰면 아주 시험을 잘 보겠죠. 자,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열의 이동이 일어나는데 더운 물하고 찬물이 여기 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둘이 어때요? 이제 열 에너지를 어떻게 했어요? 주거니 받거니 여기서 줬잖아요. 자, 그랬더니 어때요? 점점 둘이 양이 어떻게 됐어요? 열평형 상태에서는 둘의 에너지의 양이, 그쵸? 찬물과 더운 물이 열 에너지의 양이 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열의 이동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죠. 딱 열평형 상태만. 그러면 열의 이동이 같아졌으니까 열의 이동이 잠시 멈추죠. 그쵸? 요 상태만, 요 순간, 열의 이동이 열평형이 되는 순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봐봐요. 온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자,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어요. 열은 온도를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이때 열은 열의 이동이에요. 그쵸? 열의 이동이 온도를 변화시키겠죠. 열 때문에. 열이 이동했으니까 온도가 변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온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열의 이동이 없다. 그래서 이때 열평형에서는 열의 이동에서 열평형에서는 열의 이동이 없다. 멈춘다. 그래서 뭐예요? 열평형이 된 순간에는 온도가 일정, 그쵸? 서로 일정 같아진다.
자, 여기까지. 근데 이것도 되게, 요거 순간입니다. 순간. 왜냐면, 우리 일상에서는 이게 열린 게예요. 여기 찬물과 더운 물 주변에 뭐가 쌓여 있어요? 다른 공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기하고도 얘네들이 열교환을 하기 때문에, 온도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평형을 공부하는 이제 사례가 되게 다양한데, 자, 여기는 사이다는 상온이에요, 상온. 자, 상온 20도씨에 있고, 여기 얼음은 마이너스 뭐 한 10도씨 정도 되는 얼음입니다. 자, 열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할까요? 여기 요렇게 있어서 사이다가 어떻게 돼요? 사이다가 열을 뺏깁니다. 자, 사이다가 열을 뺏긴다. 사이다가 열을 뺏기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온도가 내려가겠죠? 온도가 내려가니까, 자, 온도가 내려갑니다. 온도가 내려가니까 어때요? 네, 시원한 사이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몇 도씨까지, 얘는 얘 때문에 올라가니까 적어도 얘하고 이 둘의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열평형. 그래서 온도를 낮추는 열평형이 되는 거예요. 사이다 입장에서. 얘는 사이다 입장에서 온도를 낮춰서 열평형의 온도가 낮을 때. 낮추는 사례예요. 그래서 사이다를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냉장고는 좀 나중에 할게요. 얘는 좀 복잡하니까. 먼저 요거 합니다. 온도계입니다. 온도계. 자, 온도계가 요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계는 보통 요렇게 생긴 온도계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 안에 빨간색이 있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얘 에탄올 온도계예요. 에탄올. 알코올 온도계. 에탄올이란다. 알코올 온도계죠. 자, 그러면 온도계는 우리가 온도를 측정하잖아요. 온도를 측정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얘가 열평형을 이루는 지점을 아는 거예요. 열평형을 이루는 지점. 그래서 온도계는 열평형을 아주 한 거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열팽창도 여기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가 딱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다. 잘 보세요. 자, 지금 온도계 여기 끝을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 펄펄 끓었어. 얘는 막 완전히 뜨끈뜨끈하게 고기가. 그래서 여기 안에 고기의 온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안에 고기 온도. 잘 읽었나? 그래서 고기 온도를 측정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고기 온도에 얘는 여기 온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찔러요. 딱 찔러요. 그러면 얘보다 요 순간에 여기에 있는 열이 여기로 요렇게 전달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둘이 같아지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얘는 굉장히 여기 전도도 들어요. 전도율이 빨라가지고 빨리 이 고기의 이 온도랑 같아지는 거예요. 빨리 여기가 고기의 온도랑 같아집니다. 요거. 그래서 같아짐. 그쵸? 그랬을 때 여기에 딱 같아지는 순간 여기에 온도가 측정이 돼요. 그러면 결국은 고기의 내부 온도와 온도계의 온도가 같아서 우리는 고기 내부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거 된 거죠. 그쵸? 이게 이제 열평형의 가장 대표적인 원리가 되고요. 여기 안에도 이 냉장고 같은 경우는 어때요? 냉장고 안에 여기에 찬 공기가 대류도 있잖아요. 여기는 안에는 대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찬 공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차갑게 하면은 안에 있는 음식들이 다 어때요? 안에 있는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죠. 어떻게? 냉장고에 있는 찬 공기와 그 음식 재료, 그쵸? 그러니까 음식 재료들이 열평형 상태에 놓이면 바로 신선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 안에는 대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열평형 상태도 들어간다. 요런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이 냉장고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방금 나 있는 거 가지고도 여기 안에 사이다가 전체적으로 또 한 바퀴를 돌잖아요. 액체니까. 그럼 여기도 대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입장에서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열평형 개념을 설명할지 아니면 대류 입장에서 설명을 할지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요거를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를 이제 비열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